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폭풍 전야 같은 하루였습니다. 문영민 기자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문 기자, 우리 증시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신기하게도 계속 유입이 됐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도드라졌는데요. 네. 벌써 9거래일째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였는데요. 1,300억 원, 1,000억 원 각각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팔아치우고 있고요. 오늘 순매도 금액은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이 오늘 증시 상승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니 간밤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마이너스 0.6%를 기록했는데요. 이전에 발표하는 이 속보치가 마이너스 0.9%였으니까 조금 개선됐다고 본 겁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빠져나갔던데 아무래도 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투심이 좀 잭슨홀 미팅 오늘 그 파월 의장의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조금 경계감을 가지면서 투심이 위축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좀 잭슨홀 미팅 얘기를 할 건데 혹시 잭슨홀 미팅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십니까? 잭슨홀 미팅이요. 뭐 잭슨홀에서 열리니까 잭슨홀 미팅이라는 건 알겠는데 미국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미국의 와이오밍 주라는 곳에서 열리는데요. 네. 이 잭슨이라는 도시 안에 분지 지형인 잭슨홀에서 열립니다. 제가 좀 방송을 하기 전에 잭슨홀 여행 영상을 좀 살펴봤는데 예. 저는 대단한 호텔이나 좀 연회장에서 열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은 오두막에서 이 잭슨홀 미팅이 열렸고요. 또 근처에 그랜드 티턴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서 아마 좀 회의를 하다가 좀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 그런 초록 색깔들을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휴양지라는 게 그런 이유였군요. 맞습니다. 저는 홀이라고 해서 정말 무슨 무대, 연회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잭슨 홀이라는 지명이 있는 거였군요. 네. 잭슨 홀이라는 분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연준의 어떤 연례 행사 가운데에서는 사실 제일 큰 행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국내외 증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꾸준히 지속됐습니다. 네. 우선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는 물론이고요. 좀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참석을 해서 이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를 나눕니다. 지금껏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이 전 세계 이 경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했는데요. 특히 지난 2005년 당시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나구람 라잔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실제 2008년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잭슨홀 미팅은 그의 경제 현안에 따라 주제가 정해지는데요. 올해는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를 주제로 개최가 되고요. 해당 주제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접근할지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이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구람 라잔이 여기서 금융위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2010년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죠. 이 양적 완화 가능성 여기서 시사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 통화 정책에 어떤 힌트를 주는 자리로 이때부터 이 투자자들한테 인식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서 어떤 말을 할지 다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당장 이제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지만 시장은 이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보다는 네. 앞뒤로 해서 나오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과 관련한 매파적 발언을 한다면 달러와 강세로 우선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받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증시나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좀 올랐던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현재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또 증권업계의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이전 7월 FOMC 회의에서 말했던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인플레이션 조절 속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의 발언에서 그칠 수 있다라고 좀 안도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9시에 미국에서 또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게 나옵니까? 오늘 밤 9시, 그러니까 발표가 있기 2시간 전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전망치는 4.7% 수준입니다. 이제 이 전망치에 부합을 하거나 조금 더 하회한다면 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연준은 이 CPI보다도 PC 물가를 기준으로 어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어제 또 중국이 대대적인 부양책을 하나 내놨죠. 이 영향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100조 원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요. 이 대부분이 금융과 또 부동산 및 인프라에 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양적 완화에 따라서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달러화 강세는 우리 원화의 상대적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중국의 조치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시키고 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빼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수혜를 받는 일부 종목을 위주로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장비 및 건설 관련주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의 판매법인 4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하루에만 15% 상승했고요. 현대건설기계 역시 7.9%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오늘 문 기자가 준비한 섹터 또 어느 쪽입니까? 오늘은 저PER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어제 좀 재밌게 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와 좀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저PER 주가 크게 관심을 받고 당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유로 올해 역시 저PER 주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일례로 롯데칠성이 2001년도 현재와 비슷한 상황에서 주가가 그 초에는 1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또 연말에 54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게 이제 저PER 주로 어떤 매력도가 부각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또 이 증권업계는 올해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이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은 올해 특히 유효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저PER 쉽게 말하면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봐라 이런 건데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정유주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올해 정유주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유 대장주인 S-오일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4조 5,198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도 올랐고요. 3개월 전 3조 2,551억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실적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S-오일의 이 올해 PER 예상치는 3.97배에 불과합니다. 현재 코스피 평균 PER이 10배인 것을 감안을 하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자 주가는 지난 17일부터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같은 정유주로 분류되는 GS 역시 올해 PER 예상치가 1.85배로 낮은 수준이고 또 증권업계는 철강주도 저PER 매력이 현재 부각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동국제강과 대한제강의 PER은 각각 1.98배, 2.22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번 잭슨홀이 끝나면 다음 주에는 뭘 주목해야 될까요? 다음 주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여러 좀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우선 당장 8월 30일에 미국 6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고요. 이어서 31일에 미국 6월 민간 고용 지표도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31일 이 산업활동 동향이나 무역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국내 경제 성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또 2일에는 한국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고요. 또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9월 2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유럽 가전전시회 이파 2022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참여를 해서 이 신제품이나 또 신기술을 시연한다고 하니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